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4월 12일.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그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비까지 온다고 하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겉옷을 꼭 챙겨서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진행해 볼 내용은요. 이 캔들 차트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서 한 번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요약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한번 그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캔들 차트의 분석 기법은 그 자체로도 이제 뛰어난 트레이딩 도구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서구식 이 기술적 분석 신호들을 확인하는데 같이 활용을 한다면 캔들 차트 분석 기법은 아마 더욱더 좀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이제 수렴의 원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 캔들 차트에서의 수렴이라 하면 어떤 한 무리의 기술적 신호들이 똑같은 가격 영역에 집중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렴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지 영역이나 뭐 어떤 저항 영역에 더 많은 신호들이 모이면은 당연히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커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렴의 영역은 어떤 일련의 캔들 패턴이나 서구식 그 서구식의 기술적 신호들 아니면 이 둘 모두에 의해서 수렴의 영역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비유를 하나 좀 가져와 보자면은 어릴 적에 어떤 그러니까 크레용을 손에 쥐고 색칠하기 그림책을 좀 열심히 칠하던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은 각 페이지마다 좀 흑백으로 된 좀 멋진 장소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색칠해서 채워 나아가야 하는 건데, 여러분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 어릴 적 취향에 따라서 이러한 그림에 각각의 이 색을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거래 스타일과 어떤 기질에 따라서 여러분은 도구를 선택하고 분석 기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어떤 또 서구식 그 분석 도구를 사용하든 캔들 차트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기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뭐 각자의 취향이기는 하지만 캔들 차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캔들 차트가 그렇게 좀 많이 퍼져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캔들 차트가 그 미국식 그 바차트 대신에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표준적인 차트가 될 것이다 라고 굳게 이제 믿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저자의 말이 맞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이동평균선이나 뭐 오실레이터 같은 바차트에서 사용되었던 서구식 이 기술적 분석들을, 이 도구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고전적인 어떤 서구식 기술적 분석 도구를 캔들 차트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좀 필요한데요. 그 이유를 한 몇 가지만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첫 번째로 캔들 차트는 그냥 분석 기법의 이제 어떤 도구이잖아요. 그냥 확실한 어떤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필요하다면 언제나 다른 기술적 지표들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캔들 차트의 어떤 중요한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차트하고 동일하게 뭐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이 캔들 차트도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식 그 기술적 분석 도구를 함께 바차트에 사용했던 것처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캔들 신호가 서구식 이 기술적 분석 신호를 확인시켜주면 이러한 기술적 지표들의 이 수렴은
반전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한 곳에 여러 신호들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 캔들 신호는 서구식 기술적 신호를 확인시켜 줄 때 훨씬 더 강력한 신호가 된다 라는 점에서 같이 이제 좀 보면 좋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를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가격 목표치예요. 목표치. 캔들 차트는 유용한 어떤 거래 신호를 많이 제공을 해요. 특히 캔들 차트에서는 좀 바차트보다는 뭐 조금 일찍 반전 신호가 나오기도 하죠. 좀 알아차리기 쉽게. 하지만 어떤 가격 목표치가 제시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락의 그 깊이, 뭐 상승의 어떤 그 높이, 요런 것들을 이제 제시가 되지는 않는데, 깊이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때문에 이 주가 움직임의 측정은 어떤 서구식 기술적 분석에 그 있었던 뭐 추세선, 뭐 저항선, 지지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서구식 기술적 지표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좀 받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식 기술적 분석도 정확한 가격치까지는 당연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세를 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세 번째는 경쟁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수단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주식 투자는 누군가를 잃으면 누군가는 수익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투자자와 분석가들이 기술적 분석을 활용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활용하는 수단은 종종 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서구식 기술적 지표들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는 기술적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 왜 공부를 할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이 100%다 맞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해야 될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어떤 뭐 미국이나 아니면 세계나 국내 뭐 애널리스트들이 교육을 다 받을 때요, 주식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캔들 차트 어떤 패턴, 서구식 기술적 분석의 패턴이나 아니면 보조지표 등등을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차트 하나를 보고 똑같이 느끼는 그 심리, 그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진행을 좀 해볼 내용은, 이 서구식 기술적 분석과 캔들 차트를 같이 좀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방법인지 아니면은 아닌지, 요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 한번 좀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 나와 있는 좀 좋은 글 하나 좀 읽어드리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좋은 글귀의 제목은, 시장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 시장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라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인가 한번 보면은요, 자신의 믿음을 시장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이 쓴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스닥이 상승하리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하더라도 매수 전에 추세가 상승세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스닥이 현재 약세장이라고 하면 강세장이 실현되리라고 예상을 하면서 매수에 나서면 여러분은 어떤 자신의 희망과 그냥 기대를 시장에 강요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추세와 그냥 맞서고 있는 거죠. 추세를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추세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끔찍한 이 결과만 나을 뿐이다 라고 하고요. 궁극적으로 강세장을 전망한 여러분의 견해가 옳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좀 너무 늦은 때일지도 모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타고 일방통행 이 도로를 달린다고 하면은, 앞에서 책에서는 이제 스팀 롤러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도로 포장할 때 그 이제 롤러를 달고 다니는 차들이 있잖아요.
깔끔하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이 스팀 롤러 차가 일방 통행길인데도 그냥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오고 있다. 그걸 좀 발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만약에 차를 세우고 어떤 표지판을 꺼내서 멈춰라. 여기는 일방 통행이다. 틀린 방향이다. 돌아가라. 라고 이제 그 표지판을 어떤 스팀 롤러 이 차 앞에 그냥 갖다 댑니다. 근데 스팀 롤러는 일방 통행 길인데 분명히 반대로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그 스팀 롤러의 운전자는 그 사실을 모를 뿐더러 어떤 그 멈추라는 표지판을 든 여러분들을 제 시간에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스팀 롤러가 방향을 만약에 돌릴 무렵이면은 사실 이미 늦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같이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쯤이면 사실 여러분은 포장 도로에 좀 납작하게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늦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추세에 저항하다 보면 여러분의 전망이 나중에는 옳은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그냥 항상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예상대로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마진콜을 당해서 그냥 포지션을 모두 강제로 처분해야 되는 좀 지경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더 나쁘게도 마침내 여러분의 전망이 옳은 것으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은 파산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추세와 맞서 싸운다라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의지를 시장에 강요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예측하지 말고 그냥 추세를 쫓아다녀라 라는 것이고, 만약에 강세를 내가 전망하고 있다라면은 강세가 시작된 걸 확인하고 시장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약세를 전망해서 미국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싶다, 약세가 전망됐다라고 했을 때 약세 시장이 됐을 때 시장에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와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추세는 쫓아다니는 것이다. 이거는 이 스티브 니슨 말고도 많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많은 레전드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좀 말하는 것이죠. 추세와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시장의 성격을 모르고 처음부터 매도나 매수에 나서는 일은 문인이 이제 무인이 아니고요. 문인이 무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큼 정말 터무니없는 짓이다라고 하고요. 대단한 강세장이나 약세장을 만나면 그들은 분명히 이성을 좀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안전해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 말을 남기고,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고 마땅한 일이다. 네, 요런 이야기가 또 책에 좋은 글귀가 있어서 요거는 꼭 한번 말씀 또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오늘은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코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틀리는 것이지, 시장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쫓아서 다니면은 좋은 성과는 좀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내일부터는 좀 서구식 기술적 분석하고 이런 것들 같이 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